함수에서 첫 번째처럼 쓰이면 스태틱은 그냥 쓰는 거로 일단은 두고 뒤에 거부터 리턴 타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void는 리턴을 안 하죠. 그러면 여기서 제가 f1이라고 하는 함수를 실행을 시키면은 그 실행시켰을 때 결과가 예측이 되세요? 이게 결과예요. 아무것도 안 나오죠. 뭐 설명을 이제 우리 같이 보자면은 F1이 분명히 실행은 된 거예요. 실행이라고 하는 소리는 함수 안에 있는 이 코드가 어쨌든 이제 행해졌다, 동작이 됐다는 거라서 A가 생겼을 겁니다. 그리고 10이 저장이 됐어요. void는 리턴 값이 없는 거잖아요. 리턴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없이 그냥 리턴만 쓰면은 그게 void 리턴이에요. 없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안 써도 돼요. A에다가 10을 저장을 했는데 그 다음에 끝난 거예요. 그죠? 리턴하는 게 없죠. 여기 남는 것도 없어요. 함수가 끝났고 중괄호가 끝났어요. 지역 함수인 이 A는 소멸이 되겠죠. 그럼 만들었다가 소멸했다. 그거 한 거예요. 실행을 누르면 우리는 안 보이지만 메모리상에서 A를 잡았다 푼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A가 나오겠죠. 그런데 이거는 이 함수가 한 거지 F1이 한 게 아니었다. 구분을 해주시면 됐고, 그러면 이제 이것도 보자고요. 얘는 어떻게 나올까요? 빨간 줄이 쳐져 있죠. 실행하면 실제로 오류가 날 거예요. 아래 이제 빌드 아웃풋에서 이제 오류가 다 났는데, void 타입은 not allowed 여기에 쓰면 안 된대요. 여기가 잘못됐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함수가 리턴 값을 여기 치환을 해가지고 갖다 줘야 되는데 void라고 하는 건 여기 없다는 소리죠. 없는 거를 지금 값으로 가지고 와라 라고 하는 이 코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류예요. 아예 실행 자체가 안 돼요. 돌렸을 때 뭐가 아무것도 안 떠요. 실행이 전혀 안 돼요. 실행되기 전에 막은 거예요. 그 자바가. 된다. 이런 거였고, 그러면은 F2의 모양이 이제 좀 보이시죠? 매개 변수가 있으면은 그 매개 변수에 맞춰서 우리가 인자 데이터를 줘야 됐습니다. 근데 이때 데이터 타입이 좀 다르죠? 이런 거 충분히 가능해요. 그러면 처음에 줘야 될 값은 내가 정수를 줘야 되니까 55를 뭐 줘봅시다. 그 다음에 줘야 될 거는 스트링이니까 문자예요. 문자 열로 어떻게든 줘야 됩니다. 다르게 이런데 이제 다른 숫자가 들어가면은 타입이 또 안 맞아요. 에러가 또 뜹니다. F2가 실행이 잘 된 거예요. 이게 finished with code가 잘 됐긴 한데 뭐가 됐어요? 이런 걸 했겠죠? 그래서 걔를 이제 뽑아볼 때 얘가 나오는 값은 이거의 결과는 뭐가 나올까요? F2를 내가 실행시켰고요. 55랑 A, B, C를 줬어요. A에다가 20을 담고요. 리턴 10을 시켰으면은 여기 남는 거는
10이 남죠. 무조건 리턴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턴이 남았던 소리는 이제 이 프린트문을 이렇게 쓰인 거죠. 네. 얘를 실행한 거랑 얘를 실행한 거랑 동일한 거예요. 리턴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코드 뭐냐고요? 분명히 B 같은 거에서도 받았고 55. 그럼 B에 55 이렇게 저장해놨고 S라고 하는 데에다가 좀 연결해가지고 ABC를 참조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저장을 한 개념이에요. 그런데 저장 잘 해놓고 그 내부에서는 또 A한테다가 20을 주고 내가 리턴 해가지고 나오는 건 10이래요. 박아놨죠. 의미가 없는 짓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거를 이제 내가 정확하게 이걸 뭐하러 한 거야? 하고 이제 볼 수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돼요. 이런 거 보면 좀 컴퓨터는 이렇게 의미 없는 짓인데 그거에 대한 판단을 하지 못해요. 다음 라스트로 F3 3를 내가 이제 리턴하는 걸 보고 싶어요. Sout으로 한번 변수 하나에다가 담아서 리절트에다가 그래서 리절트를 이제 출력해 봅시다. 여기 제가 스트링 쓴 거는 잘 한 거죠. 왜냐면은 얘는 리턴 타입이 스트링이에요. 이 결과의 리턴을 스트링으로 받아야 해요. 이런 거 이제 인트나 아니면 차 같은 다른 타입으로 가면은 또 에러일 겁니다. 뭐 에러를 일단 이렇게 보자고요. 우선은 여기 에러 먼저 나오고 있어서 이거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F3에서 에러 일으키는 이유는 매개 변수가 있는데도 인자를 안 줬기 때문이에요. 인자를 주시면 돼요. 데이터를 주면 됩니다. 아무거나 그 숫자로 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숫자 뭐 77 이렇게 뜨면은 A에 7, 17을 줬고요. 결과 어떻게 나올 것 같으세요? 이거 프린트 77 값. 난 숫자를 줬어요. 그래서 A에 지금 77이 담겼고 여기 쓴대요. 그럼 77이 들어갔는데 숫자랑 문자 이렇게 된 거를 더하면은 이거 타입 뭐가 나온다고 했냐면 문자 나온다고 했어요. 문자. 숫자로 안 바뀌고 다 문자로 해요. 왜 문자로 하냐면은 그 숫자의 타입은 문자를 담지 못해요. 그거 안 되죠. 근데 문자는 숫자가 정확하게는 이제 연산은 안 되겠지만 그 형태를 그래도 유지는 해준단 말이에요. 뭔지 알아볼 수는 있잖아요. 뭔가 데이터가 임의로 막 합쳐질 때 같은 타입이 아니면은 웬만하면 다 스트링으로 넣어요. 자바가. 1.0이랑 뭐 3.1이랑 이런 거 더한 거 플러스 갑자기 문자가 이렇게 더해지면은 다 스트링으로 돼요. 숫자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그렇다는 말이고요. 그래서 문자가 담기는 게 맞는 거예요. S라고 하는 데서 대입이 되고 있을 때 이 전체에 연산된 데이터는 문자고요. S로 담겨서 리턴. 리턴 하면은 요 지점이죠, 요 지점. 여기에 77 값 생겼고 이렇게 대입 사용. 네, 이런 게 좀 보이시면은 됩니다. 그 다음에는 문제 한번 풀어보시죠. 어떤가요? 첫 번째, 두 번째 뭐 정답도 올려드렸는데 저번 시간에 첫 번째 문제까지 한번 해봤던 것 같거든요. 두 번째 문제부터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아래에 있는 거 잘 나옵니다. 뭐 문제 없이. 그래서 가져다가 풀어보시죠. 일단 처음 문제, 인트 결과의 계산기하. 보면은 우리가 처음이라 아무래도 어색해요. 그래서 뭐를 이제 하시면은 좋은 것 같냐면은 이 코드를 계속 읽어내는 게 중요한 능력이 되고 아주 도움이 돼요. 이 코드가 지금 어떤 식으로 작동하고 있습니까? 한번 여쭤보면은 계산기점 합이죠. 이 점이 가리키는 게 그 리모컨 느낌이었는데 계산기에서 그냥 바로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이제 동원을 해야죠. 클래스, 그래서 그게 만들어내는 게 인스턴스. 이 인스턴스를 만들면은 변수 하나에다가 엮어주는 거를 우리가 배웠는데 여기에 지금 인스턴스를 만들고 변수 뭐 아무거나다가 연결 짓는 코드가 위에 있어요? 없는 거예요. 만약에 만들고 했다면 new 어쩌고 하는 게 있었겠죠. new 계산기 뭐 이런 게 있고 앞쪽에 계산기 C는 해서 여기에 있는 C가 앞에 쓰였어요. 이러면 이제 느낌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계산기 클래스에 새로운 객체 만들고 객체 C에다 연결한 다음에 C로 지금 메서드 실행하겠다인 건데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런 느낌이 아니고 그냥 바로 계산기에서 메서드 쓰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클래스에 있기는 한 건데 클래스 안에 합이라고 하는 이 메소드는 스태틱이라고 하는 거구나 하고 이게 이제 유추가 되거든요. 유추가 좀 확실하게 돼요. 막 그 후보가 여러 명 있어가지고 그 중에서 하나인가 이렇게 골라야 되는 느낌이 아니라서 우리가 지금 코드를 그 문제를 일단 들을 때 이런 거를 다 생각해 볼 수 있게 그냥 하나의 결론을 내놨어요. 그래서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요. 그래서 그 메소드가 실행이 됐고 그거의 결과가 대입이 되고 있는 코드죠. 그 메소드 함수가 실행이 된 리턴이 그러면은 결과라고 하는 것에 담겨야 하니까 이거의 데이터 타입은 결과 타입인 int가 되어야 해요. 이것도 그래야만 해요. 맞춰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다른 거 불가합니다. 그러면은 메서드의 꼴이 거진 정해져요. 얘는 스태틱이어야 되는구나. 리턴 타입은 int여야 되네. 그리고 함수명은 합이죠. 까지 있는 거고 인자를 지금 더 주고 있네요. 20이랑 10, 10이랑 20 데이터를 주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줄 때 그러면 파라미터가 받게 되는데 파라미터에서도 데이터 타입을 정해줘야 되죠. 근데 인자를 보면 그 파라미터가 어떤 타입을 가져야 될지도 사실은 이미 정해진 거예요. 인트를 하면 되겠죠. 인트에 이제 그건 있죠. 인트는 막 엄청 큰 숫자를 받을 수 있는 놈인데 우리가 쇼트 같은 것도 했고 바이트도 있고 그랬어요. 그런 다른 것들도 들어올 수 있죠. 바이트일 수도 있고 쇼트일 수도 있고 인트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수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알 수 있죠. 여기서는 뭐 후보지를 좀 볼 수 있지만 지금 우리는 그냥 정수하면 인트 쓰기로 해요. 그 꼴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트 두 개를 파라미터로 받는 어떤 함수 개꾸려니 하고 그리고 이제 리턴 타입의 데이터가 요게 이렇게 이제 여기에 이렇게 담겨서 결과에 담기고 결과에서 나오는 꼴이죠. 여기 최대한 한번 이렇게 읽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계산기 클래스가 필요한 거고
그 안에는 static, int, 합, int a, int b. 이때 그 파라미터의 a, b 같은 거는 마음대로 넣으셔도 돼요. 어차피 저거는 그 합이라고 하는 메서드 안에서만 쓸 놈이라서 a, b를 해도 되고 x, y를 하셔도 되고 요거는 상관이 없어요. 결국에 리턴 해가지고 가는 거는 값이에요. a랑 b가 더해져 가지고 들어간 이 값이 32 요 전체에 담기고 이렇게 대입해서 쓰이는 과정으로 될 겁니다. 차 곱 한 번에 해보죠. 계산기에는 지금 차랑 곱도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차는 빼야 되고요. 곱은 곱하면 되죠. 곱하기 표시가 그 별표가 곱이고 여기에 나누기예요. 그 기존의 거랑 좀 다른 점이 있어요. 기존의 거 답지로 한번 보면은 네. 이거는 계산기에서 바로 함수 쓰고 변수 인자 주고 있습니다. 얘가 다른 점은 이제 결과라고 하는 거를 받지 않고 있어서 처음에 있던 거는 그래서 리턴이 없는 거예요. 리턴이 없으니까 보이드라고 이렇게 해준 겁니다. 실제로 리턴이라고 하는 거를 쓰지 않았는데 혹여나 써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리턴하고 그냥 바로 세미콜론에서 끝내버리면 돼요. 그거가 이게 보이드예요. 괜찮은 코드고요. 근데 좀 다른 걸 하고 있죠. 이 프린트는 딴 거 하는 거죠. 시스템이라고 하는 자바 내부에 있는 클래스에서 프린트 쓰고 있는 거다. 됐어요. 부분이 좀 되실까요? 거의 비슷하죠. 근데 차이가 딱 그런 부분에 나는 거예요. 여기 그 다음에 이거 이렇게 나는 거 정도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다음 거 반환을 해봐라. 합반환 이거네요. 복붙 할 때 이거 패키지 살려주시고요. 매스에 지금 더하기는 구현이 돼 있네요. 뭐 주석 같은 거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고요. 지금 저랑은 깔끔하게 해봅시다. 예시로 해가지고 이제 알려주고 있네요. 그러면은 매스가 클래스고요. 클래스에서 바로 쓰였으니까 이 더하기라고 하는 메소드도 스태틱이겠거니 하면은 맞아요. 스태틱이죠. 이 더하기가 끝난 다음에 뭔가 더 연산을 하고 더하기 연산하고 결과에 대입한 결과가 인트예요. 그러면은 이 결과가 인트를 리턴하겠구나 또 유추가 되고요. 매개 변수에 대한 타입도 내가 정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 다 맞아 떨어져야 돼요. 한 개라도 틀리면 에러예요. 그래서 제대로 실행이 안 됩니다. 한 개가 진짜 이런 거 한 개 잘못 쓰면은 바로 에러예요. 그러니까 점 1 쓰는 게 대체 뭐가 다르냐 정수냐 확실히 다르죠. 다르긴 한데 사소한 차이도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는 인트에 안 들어간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소수를 쓰면 실수형으로 내가 바꿔줘서 받아야 돼요. 그거는 이제 더블이나 아니면 여러분들 플롯을 써야 된다는 소리예요. 만약에 진짜 이렇게 썼다 그러면은 인트가 아닌 더블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써야 된다는 거고 20으로 맞춰주고 예시가 그래서 20이고 얘 결과가 이 친구의 결과가 30이 나오죠. 30과 더하기 20을 하면 50 C가 50으로 나온 거예요. 그렇게 나왔죠.
오케이. 자, 그 다음 할 거는 원투 썸인데요. 내가 3을 넣으니까 6이 나오고 10을 넣으면 55가 나와요. 원투 썸은 1부터 내가 넣은 게 3이면은 1부터 자기 숫자까지 다 더한 값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10을 넣으면 1부터 이제 10까지 다 더하라는 건데 이거 더하면 55가 나와요. 그런 함수가 지금 구현이 없죠? 여기 메스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만들어야 돼요. 이 더하기는 하나의 다른 메소드고 따로 만들 때 고민해봐야 되는 게 있죠. 이 함수의 결과의 타입, 리턴 타입 고민하셔야 되고 4개 변수 정도 일단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static int 1 to sum을 써주시고 int로 받자고요. 그죠? 이러면 꼴이 일단 된 거고 그 다음에 return에서 int를 주면 돼요. 나는 1 to sum이니까 이 a라고 하는 값이 들어왔을 때 1부터 1 더하기 2 더하기 3 뭐 더하기 4 더하기 하다가 a까지 뭔가 모르겠지만 이렇게 더한 값을 뭐 어디 결과에 담아줄까요? 이런 식으로 더해져서 RS를 return 이걸 해보라는 거죠. 뭔지 뭐 어떻게 구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느낌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얘를 그러면 구하는 방법을 좀 고민을 해야 하면 되는데 우리 이걸 위해서 저번에 합도 많이 구해봤어요. 합 구하는 공식이 공식으로서 뭐 외울 건 아니지만 워낙 많이 써서 암기해도 나쁘진 않은 건데 썸 구하는 거 여기 있었죠. 합 출력 1부터 합을 나는 출력할 수 있어요. while로 일단은 처음에 할 때 했지만 중요한 거는 이 썸이었어요. 썸. 그리고 썸에다가 내가 계속 1씩 증가했던 거를 넣었죠. 그러면은 1, 2, 3, 4, 5, 1, 2, 3, 4 그래서 i가 1씩 증가하고 있는 와중에 썸에다가 대입을 시켰어요. 대입을 한 것에 대해서 더하고 대입하고 이렇게 더하면 3 여기서 더하고 대입하고 6 더하고 대입해서 10을 만들어내는 과정이었잖아요. 이거 쓰면 되죠. 원리를 한번 써보자고요. int a 리절트는 보고 썸이라고 하나 이렇게 넣을까요? 썸. 결론은 이제 썸을 리턴을 해보자. 여기서 썸을 계속 더해가지고 a까지 뭔가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고민을 좀 해야죠. while로도 풀어볼 수 있고 포문인데 포문으로 풀어볼게요. 자, 포문은 a까지 1부터 0까지 a를 증가시켜주면 돼요. 근데 그게 a까지잖아요. 그러니까 1부터죠. 1부터 이렇게 쓰려면 뭔가 하나 변수를 줘야 돼요. 1이 어디까지 갈 거냐면은 a까지 갈 거죠. 그리고 그거를 1씩 증가시켜 줄 겁니다. 네, 요거 처음에 생각하기가 만만치 않을 수 있어요. i라고 하는 애는 왜 또 튀어나왔지? 일 수도 있어요. 근데 1을 계속 증가시켜줘야 되거든요. 1씩. 그러려면은 하나의 변수가 필요해요. 새롭게. 그러니까 i가 필요한 거죠. 그래야지 1을 담고 a까지는 이렇게 표현이 되겠네요. 그러면 딱 다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그 i가 계속 그런 a까지 올라가면은 각각을 함수 아니 썸으로 넣어주면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썸에다가 i를 넣어줄 거예요.
이런 느낌이죠. 근데 썸에다가 이제 더 정확히 넣어주려고 했던 거는 기존에 있던 썸을 계속 추가시켜가지고 거기에다가 증가된 i를 주는 느낌이었죠. 일단은 썸에다가 넣는 거예요, i를. 이 개념에서 여기까지 약간 발전해 오시면 돼요. 넣는 건데 더하는 거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거죠. 왜냐면은 처음에 내가 썸을 0으로 줬거든요. 그러면은 시작할 때는 0 플러스 i니까 시작이 그냥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들어 준 거죠. 시작을 한 다음에 이제 1이 됐으면 그 다음 i는 2가 됐는데 이 코드상 이제 1 더하기 2가 되고 그 다음 거는 3 더하기 3이 되고 그래서 물론 이러면 썸이 남겠죠. 네, 이 코드입니다. 6이랑 55가 남는 거는 반복문을 좀 써주시면 편해요. 예, 다음 거가 원투썸만 일단 남기면 되고 이번에 어떻게 적혀 있냐면은 2에서 3, 2에서 7, 5, 4에서 10 이런 식으로 적혀 있죠. 이번에는 이제 원투썸이 아니고 n2썸, n2n이죠. 그러니까 저기 내가 지정하는 거야 범위를. 그래서 이름도 좀 바꿔줄까요? n 이름 뭐라고 썼죠? 문제에서 좀 봅시다. n2m n2m 썸 n2m 썸 요렇게 하게 되면은 그냥 이제 의미하는 바가 뭔지는 보여요. 그래서 2에서 5까지 더하면은 이게 2에서 5까지 더한다 3, 4, 5를 다 더해라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은 14가 나오나요? 그죠? 4에서 10까지 다 더해라 이러면은 좀 더 큰 숫자가 나오겠네요. 해서 n2m 썸을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건데 이제 꼴은 대강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꼴 맞출 수 있고 썸이니까 썸 놓고 포문 돌려가지고 들어가면 되는데 이제 포문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거예요. 포문에 대한 이해가 지금 더 공고해질 겁니다. 자, 이거 안쪽에 고쳐주면 되거든요. 안쪽에 어디 고쳐주면 됩니까?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i가 일단 올라가는 건데 i가 n부터 m까지 간대요. 얘를 여기다가 어디다 적어요? 시작하는 지점에다가 n 놓고 끝나는 데를 m으로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요 1번 쪽이 n이고 끝나는 데가 m이에요. 이게 다죠. while로 바꿔보실 분들은 한번 바꿔보세요. while도 할 줄 알아야 되니까. 이거 포문 버전. 저랑 같이 제가 while 버튼 해볼게요. while로 저걸 또 똑같이 해보자고요. while 쓸 때 어떻게 썼냐면 초기 값을 위에다가 줬어요. int i가 n임을 위에다 주고 그러고 나서 while에 쓰는 게 i가 어디까지 갈 때 m까지 갈 때 했고 i를 1씩 증가시키는 거는 마지막에 넣어야 됐어요. 그 뒤에는 이제 썸에다가 i 넣는 거 이거 코드거든요. 이거 줄인 거예요 그냥? 같아요? 같죠? 별거 같아요. 저는 워낙 많이 쓰고 좀 손도 익숙해가지고 빠르게 써지는데 이게 생각보다 안 써질 겁니다. 해보셔야 돼요. 손으로 진짜 눈으로 보는 거는 이제 너무 달라요. 그 보고 이해하는 거는 또 필요해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거 꼭 질문을 해주셔야 돼요. 이게 뭔지 모르겠다. 코드가 안 읽힐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해가 됐는데 오케이. 그래 놓고 이제 문제 풀라고 혹은 정말로 상황을 주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뭐 친구분이
저기 돈 계산을 해야 된대요. 돈 계산을 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가지고 이걸 다 더해야 된대요. 계산기를 언제 두들기고 있어요. 해가지고 간단하게 자바를 만들어줘. 이거 할 일이 너무 많아. 자동화를 해줘. 정말 막 뭔가 받은 거예요. 의뢰를. 그러면 그거 해줘야 되잖아요. 거기 맞춰서. 그럼 반복문 쓰면 딱 좋겠는데. 포문. 이게 맞는데. 어떻게 썼더라? 이렇게 돼요. 손이 안 돌아가요. 정말이에요. 손을 계속 굴려보세요. 써보세요. 직접. 숨겨놔야지. 공부 연습해 보시고요. 자, 저랑 좀 더 이제 생각하면서 공부할 거는 요거예요. 소수의 개수 구하기가 상당해요. 얘를 같이 해보죠. 소수 구하는 거 전에 짝수 구하는 거부터 간단히 좀 해볼까요? 자, 요거는 지금 주석 처리 일단 하고 맨 아래쪽에 와서 자, 여기서 우리 짝수 판별하는 거 하나 고민 좀 해봅시다. 짝수 판별 했었나요? 홀수 판별 기존에 우리 없었나요? 이게 탈출력하고 뭐 이런 거 합은 했었는데 짝수는 없었던 것 같네요. 그 짝수 판별이 되면은 홀수 판별도 되는 거예요. 판별이라고 하는 거는 이 숫자가 짝수냐 홀수냐 이거잖아요. 짝수면은 맞고 짝수가 아니면 틀리고 이러는 거죠. 결국은 if를 쓰겠다는 그런 이제 크다란 그런 개념이 되겠죠. 판별이니까 기냐 아니냐. 짝수 판별을 일단은 int n을 통해서 해보자고요. 자, 2는 짝수죠. 그러면 짝수면은 그게 맞으니까 결과를 뭐랄까 출력을 해보자고요. 어떻게 출력을 할 거냐면 n은 짝수야 이렇게 출력하면 맞다면 짝수가 나오겠네요. 틀리면 짝수가 안 나오겠죠. else 실사오 해서 짝수 아니야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요 if문 조건만 적절하게 써주면은 이 n에 대한 판별이 될 거예요. 그래서 n을 내가 3으로 고치면은 짝수가 아니라고 할 거고 4면은 짝수라고 하는 그런 게 되겠죠. 여기다가 어떤 식을 넣어야지 될까요? 알고리즘 문제 풀 때 되게 중요한 기본 단위의 공식이긴 해요. 이제 알고리즘이에요. 이런 게 나머지를 구하는 그 연산을 해봐요. 나머지 내가 2로 하는 거예요. 2. 그러면은 이 결과가 뭐가 나오냐면은 1에서 2를 일단 나눠요. 1이 2로 나뉘어져요? 안 나뉘어지죠. 1이 이만큼이고 2가 이만큼인데 이걸로 얘를 나눠? 말도 안 되죠. 못 나눠요. 그럼 그냥 이거 나오죠. 그래서 이건 1이에요. 그리고 나머지가 그러니까 나머지가 1이란 소리야 이게. 나머지 2를 2로 나누고 그것의 나머지를 구해라. 그러면은 이거는 답은 2 나누기 2는 1이죠. 나머지는 0 이렇게 되죠. 3을 2로 나누면 나머지가 1입니다. 4는 0이에요. 그러니까 몫은 좀 다르죠. 몫까지 한번 볼까요? 2번부터 몫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2에 1
얘가 몫이 되는 건데 몫은 좀 바뀌죠. 3이고 얘 4고. 그런데 나머지를 한번 보니까 이 나머지 쪽이 얘가 1에 그냥 1 이렇게 볼 거예요. 잠깐만. 1에서 2를 나누면 이게 0이죠. 0 한 다음에 1 나누죠. 이게 0이네. 자, 이게 몫에서 지금 퍼센트 연산으로 가면은 이제 뒤에 있는 애가 나오는 건데 왜 그런 퍼센트 연산을 쓴 거냐? 그냥 나머지 연산 쓰면 안 되냐는 건데 내가 짝수를 판별하는 데 있어서 앞에 있는 숫자가 n이에요. 이 n을 지금 봐가지고 이 중에서 짝수만 내가 골라내고 싶은 거죠. 그럼 2, 4, 6, 8, 10 딱 고르면 되는데 2, 4, 6, 80에 대한 뭐가 필요하냐면 그 알맞은 저 결과들을 딱 뽑아내주는 그 뭐라 그래야 돼요? 이제 조건이 맞아야 돼요. 그러면은 그 연산의 결과 중에서 이 조건에 맞는 것들을 선별해야 됩니다. 그런데 선별하려고 보니까 이 많은 연산에는 항상 반복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가게 돼요. 뭔가 반복이 계속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반복 속에서 내가 필요한 것들이 나오는 거죠. 이와 같은 반복된 결과 속에서 내가 의미 있는 거를 뽑아내는 것, 혹은 수많은 결과에서 이 반복되는 그 규칙을 찾아내는 것, 이런 걸 통틀어서 이렇게 아울러 가지고 알고리즘이라고 해요. 짝수를 판별하는 것을 내가 알기 위해서 쭉 어떤 결과들을 펼쳐놓고 거기서 짝수에 대한 이 알고리즘을 찾는 거죠. 선별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보니 나머지의 결과가 0인 경우가 다 짝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결과가 0인 건 짝수구나 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죠. 이게 좀 약간 유의미한 그런 그 툴이 뭐죠? 알겠죠? 과정에 연산을 뽑아낸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n을 나머지 결과를 2로 나누는데 결과가 0이면은 짝수예요. 이 식이 저런 알고리즘 하에서 나온 거라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4는 짝수야. 5는 짝수 아니고 7은 짝수가 아니야. 나오고 있죠. 자, 요게 짝수 판별인데 짝수 판별 했으면은 홀수 판별도 한 거예요. 홀수 판별은 어떻게 하면 돼요? 그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1이라고 두셔도 될 것 같고요. 그죠? 그럼 짝수라고 하겠죠. 홀수겠죠. 아니면은 0이라고 둔 이 짝수의 결과를 반대로 이렇게 반대시키면 되겠죠. 그래도 홀수겠고. 하나 구하면 다 구한 거예요. 그래서 자, 짝수를 구했고 이 짝수 구하는 거를 지금은 하나의 코드식으로 쭉 내렸는데 얘를 함수로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나는 이 n이라고 하는 대상이 되는 변수 값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지금 해야 될 게 3번도 체크해야 되고 4번도 체크해야 되고 해서 이렇게 되게 많아지는 거예요. 각각의 n에 대해서 나는 짝수 판별을 해야 돼. 그러면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요렇게 다 내릴 수는 있어요. 그쵸. 여기서 7 한번 판별했고 3 판별했고 근데 제가 순서대로 썼는데 지금 순서대로는 아니에요. 여기도 하는 게 자기 마음대로 있는 숫자예요. 그러면 이게 반복문 개념이 아니라 이제 이거는 내가 n을
언제든 원하는 수를 줘야 되는 거야. 그 상황에 맞게끔. 근데 그것을 줬을 때 이루어지는 판별되는 식은 똑같아요. 코드는. 그래서 어차피 계속 이 판별하는 짝수 판별식을 코드를 쓸 거면 공통적으로 넣고 내가 이 매개 변수를 통해서 n을 계속 받으면 그때 다른 숫자를 줬을 때 어차피 이 함수는 동일하게 작용을 하니까 함수화 시킬 수 있겠다는 거죠. 함수화를 시켜 봅시다. 매스 클래스에 스태틱으로 그냥 이렇게 놓으려면 void 하면 되죠. void void보다는 또 불린으로 해봅시다. 계속 새로운 걸 보시는 게 좋아서 짝수 판별 뭐라고 해야 될까? even number 자 is even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n을 받자고요. 그리고 이 친구를 가지고 와요. 그러면 n을 2로 나누고 나머지가 0이면 짝수예요. 근데 이제 return 값을 제가 불린으로 줬어요. 그러면은 true 아니면 false로 나가야 되니까 이건 어떤 식으로 쓸 수 있냐면은 맞으면 true를 보내면 되고 틀리면 false를 보내면 돼.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면 맞냐 틀리냐죠. is even이야? 짝수야? 맞아. 틀려.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그럼 내가 n을 이제 줄 때 어떤 식으로 주면 되냐면 함수 인자로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let에 지금 is even에 2를 한번 줘보자고요. 2를 주고 실행을 하면 뭐 successfully 잘 된 것 같은데 왜 안 나오죠? 마찬가지로 계속 그거예요. 이게 잡히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true가 남는 거 무슨 의미냐고요. 그냥 true가 남고 끝나는 거지. 예, 그러니까 뭔가 담아 주거나 담아서 뭐 써주거나 해야죠. 근데 얘는 불린이란 말이에요. 불린이니까 true false죠. 저는 이거 if에다가 써볼게요. 자,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얘가 맞다 라고 하면은 걔 짝수인 거잖아요.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짝수야 할 수 있는 거고. 걔 틀렸어. 홀수야죠. 자, 2번은 이제 짝수가 나오고 3번은 홀수가 나오는데 불린으로 쓰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써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짝수냐 홀수냐 그냥 그 자체를 알고 싶은 상황이라고 해봐요. 여기 출력만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그 짝호를 판별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여기다가 박을 수도 있죠. 어차피 출력할 거니까 출력문은 뭐 리턴 안 해도 돼요.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even number 프린트 이렇게 해서 여기도 int를 넣고 이번에는 그 체크를 하고 그러고 프린트를 하는 거예요. n는 짝수야. 나머지는 홀수야.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냥 뭐
함수 실행만 하면 알아서 해주겠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불린 형식으로 써볼 수도 있고, 지금 밑에 쓴 거는 그냥 그대로 쓰면 돼요. 여기 3은 홀수야. 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3은 홀수야. 4. 한 번에 더 나오죠. 그러면 이제 함수화를 하는 게 이런 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인자만 바꿔줘가지고 넣으면은 알아서 하는 거죠. 요 이름만 잘 갖다가 써주기만 하면은 끝나요. 이게 함수의 힘이죠. 자, 여기서 이제 더 나아가서 그것도 해볼 거예요. 소수를 한번 뽑아보셔야 돼요. 소수. 소수를 또 판별을 한번 해봅시다. 소수라고 하는 것은 약수인데 자기 자신과 1만을 약수로 가진다 라는 건데, 얘가 소수예요. 그래서 2, 3, 그리고 조건 하나가 더 있어요. 1은 소수가 아니다. 이렇게 조건이에요. 이 두 개를 만족시키면 소수가 나오는데, 결과로는 이제 1, 3, 5, 7, 11, 13, 17 이런 애들이 소수가 됩니다. 숫자를 넣었을 때 얘가 소수인지 아닌지 판별을 이제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is prime number 라고 하는 함수를 내가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다 이런 숫자를 써넣어요. 나는 얘가 소수인지 아닌지 알고 싶은 거예요. 눈으로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컴퓨터의 이 기능을 사용해서 소수를 판별할 수 있는 걸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간단하게 작은 데서부터 시작을 해서 내가 구현을 해놓으면 이렇게 큰 것까지도 다 커버가 되면서 계산이 되어버리니까 그게 이제 세상을 바꾼 힘이죠. 작은 모듈 하나가 쌓이고 쌓이니까 이렇게 막 앱을 만들고 스마트폰을 만들고 컴퓨터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딱 그냥 막 쳐봤는데 얘를 이제 목표 삼아서 우리가 소수 판별하는 걸 만들어 보자고요. 짝수 판별과 같이 하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소수 판별을 하라는 게 이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보자고요. 그 다음에 소수 개수인데 그거는 판별을 해야 개수를 세든 말든 하는 거라서 처음에는 이거부터 구해야 돼요. is prime number. 1은 소수인가 2는 소수인가 이렇게 봐야 되죠. 이 아래에 있는 거 그 다음 문제. 그래서 이때 불린으로 지금 결과를 뽑고 있어요. 그러면 이 함수의 리턴 타입은 불린인 겁니다. 그냥 맞춰주시는 거. 자, 매트의 is prime number. 꼴을 같이 그냥 쓰고, 그 다음 한번 소수 판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세요. 자, is prime number의 결과는 불린 타입. 이름은 이렇게 되고, 그리고 여기서 받는 4개 변수의 타입은 저 숫자로 받으니까 인트로 받아야 되겠죠. 인트하고 뭐 A 두셔도 되고 뭐 M 마음대로 주세요. 그러고 나서 판별을 해야죠. 소수 판별하는 코드를 쭉 작성이 되고 다 되고 나면은 리턴을 해서 얘가 소수다 그러면은 true인 거고 아니다 하면 아닌 거예요.
뭐 true, false 여기는 어떻게 if문을 위에 적혀서 만들어지면 되겠죠? 하여튼 여기 불림 값이 리턴 되면 된다예요. 예. 고민 같이 한번 하면서 풀어봅시다. 이거 1은 소수가 아니다가 일단 먼저 쉬울 것 같아요. 소수를 판별할 때 1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1은 약수가 1이랑 1이거든요. 그러니까 없는 셈이거든요, 이게. 근데 이거는 그 소수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1은 빼야 돼요. 이런 거 안 체크하고 그냥 1을 그냥 무조건 빼야 돼요. 만약에 A가 1이에요. 그러면은 리턴 해가지고 false하고 끝내야 돼요. 그 아래서부터 이제 좀 찾아야 돼요. 약수 중에서 1만인 것을. 약수를 그러면 찾아야 되는데, 약수라고 하는 건 어떻게 찾아요? 10의 약수가 어떻게 돼요? 1이랑 10이랑 2랑 5가 약수네요. 곱해가지고 자기 자신의 수가 되면은 그것들을 약수라고 해요. 나누어 떨어지는 수, 정확한 정의는 그렇게 돼요. 배수는 곱해서 되는 수, 이렇게 해서 이건 나누기 개념이 있고 이건 곱하기 개념이 있는 수학적 용어예요. 그래서 10은 4개가 되고 12는 약수가 1, 12, 2랑 6, 3이랑 4 얘네가 약수죠. 근데 약수 중에서 7이라고 하는 숫자를 빼보면은 1이랑 7 중간이 없어요. 이렇게 1이랑 자기 자신만의 약수를 가지는 것을 소수라고 표현을 해준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소수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은 약수를 알아야 돼요. 약수는 그럼 어떻게 구해지냐면은 10이라고 하는 거의 약수를 구해보자고요. 어떻게 하면은 구해질까요? 결국에 구해야 되는 건 1, 2, 5, 10인데 약수라고 하는 걸 구할 때 1부터 10까지 싹 훑어서 그 중에서 나누어 떨어지는 거 딱딱 떼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이때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하는 그 연산을 뭐로 하면 될까요? 나누어 떨어진다. 여기서도 이거 쓰면 편해요. 나누어서 나머지가 몇이 떨어진 거예요. 0이면 딱 나누어 떨어진 거예요. 나머지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거는 약수가 아닌 거죠. 그래서 나머지가 0이면 약수예요. 이게 딱 끌어져요. A가 들어왔는데 A를 나눠서 뭐로 나눠요? 1부터 A까지 쭉 가야겠죠? 싹 나눠야 돼요. 폼은 써야 돼요. 폼은 바로 써볼까요? 1부터 A까지 1씩 증가하면서 이 A에 대해서 I가 계속 나눠보는 거예요. 나누다가 0이 나왔어. 0이 나왔으면 걔가 약수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는 이제 약수가 들어가는 코드가 돼요. 그럼 약수가 프라임 넘버랑 1, 2, 5, 10이랑 10이라고 하는 숫자와 7이라고 하는 숫자의 이제 약수들의 차이를 어떤 식으로 빼주지가 또 그 다음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10, 한 줄로 쓸게요. 7은 소수고 10은 소수가 아니야. 1, 그 다음에
2, 3, 4, 6, 12도 아닌데 1부터 13은 또 소수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구별하실래요? 저거? 구분을 어떻게 해야 돼요? 구별이 돼요? 이런 거 구별하는 게 이제 알고리즘이에요. 지금 하는 느낌이 코딩 테스트, 코테 줄여서 코테 느낌입니다. 함수할 때 이런 걸 좀 해보아야 돼요. 아이디어? 아이디어? 머릿속에 다 있으세요? 개수 어떠세요? 개수 괜찮지 않아요? 소수는 그럼 약수 개수가 두 개네요. 무조건 두 개겠죠? 나머지는 어쨌든 더 각질 거 아니에요. 9 같은 거 생각해 보면은 9, 1, 3, 3, 9죠. 3 곱하기 3, 9. 그래도 얘 3개잖아요. 그럼 딱 2개면은 내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약수 구하는 하나의 아이디어예요. 하나 더 있어요. 약수 개수가 구분이 될 것 같아요. 또 뭐가 또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찾아내는 거. 이런 연습도 그 프로그램 언어에서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지금 자바 자체를 이제 공부를 하는 데는 약간은 벗어나는 길이라서 제가 좀 빨리 나가는 거예요. 이거 고민하고 이거 파면 또 되게 준비하실 때는 해야 돼요. 그 알고리즘에 대해서 쫙 한번 펼쳐보고 어떻게 해야지 이걸 뺄까? 자, 약수의 합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합. 약수를 다 더해보는 거예요. 이렇게도 나오겠네요. 이게 이제 코드적으로 좀 편한 게 있어서 그래요. 개수를 한번 구해보면은 생각보다 코드가 구현이 쉽지가 않은데 합을 구하면 쉬워요. 그래서 두 개 다 되는데 먼저는 그 개수 하나 해볼까요? 자, 카운트 하나를 0으로 두고 여기 약수 부분에다가 약수를 찾은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면 카운트를 일찍 증가시켜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은 다음에 포문이 다 끝나고 나서 포문이 다 끝나야 돼요. 중가로 벗어나서 독립적으로. 만약에 카운트 한 게 2야. 얘는 프라임 넘버죠. 그랬을 때 프라임 넘버 맞아 이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1번 먼저 체크 딱 하고 그 다음에 약수를 구하는데 그 약수가 구해졌을 때 카운트만 하면 돼요. 숫자 몇 개인지는 그러니까 어떤 숫자인지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냥 세기만 하면 돼요. 1, 2, 5, 10에 그냥 카운트. 이렇게 카운트 하면은 얘가 이제 4가 되겠죠. 그러면은 4는 이거 약수가 아니라고 해서 판별이 나겠죠. 여기서 카운트에서 걸리면은 소수가 맞는데 안 걸리고 그냥 4가 나와가지고 내려가게 되면 그건 소수가 아닌 거잖아요. 아니라고 하는 결과도 보내줘야죠. 리턴이 여기 적혀서 불린으로 되면은 무조건 어쨌든 리턴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주의하실 게 리턴 쓸 때 하나가 있어요. 내가 if문 안에다가 리턴을 쓰는 경우가 이제 많으실 건데 이 if문이 false가 나와가지고 리턴을 안 만나는 경우가 분명히 있겠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고서 끝나버리면 함수가 얘는 리턴을 해줘야 되는 함수인데 안 되는 셈이 돼요. 이거는 컴퓨터가 애초에 허락을 안 해요. 그래서 그 함수 가장 끝에 모든 위에 코드가 다 끝나고 그런데 만약에 그 위에 코드가 전부 다 뭔가 잘못됐어를 좀 가정을 항상 하셔야 돼서 그 마지막에 리턴 뭐 false나
아니면은 숫자 같은 경우는 뭐 마이너스 1 같은 것도 넣기도 하고, 마이너스 1 넣으면 전혀 이상한 숫자가 나온 거죠. 막 다 좀 약수 더하고 그랬는데 왜 마이너스 1이지? 이런 식으로 뭔가 잘못됐네. 이런 식으로 알 수 있게 안전장치처럼 리턴을 해야 되면은 맨 마지막에 이런 걸 좀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한번 판별이 되나 보자고요. 1은 소수가 아니에요. 2는 소수고요. 3도 소수인데 4는 소수가 아니에요. 일단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카운트로 이런 식으로 해볼 수도 있고, 썸을 하면은 썸으로 바꿔볼까요? 썸? 합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었네요. 합이 약수를 다 더해. 여기서 A를 넣어야 돼, I를 넣어야 돼. 약수가 뭐예요? 약수가 I죠, I. I. A는 대상이잖아요. I가 약수고. 자, 요거 더하면은 썸이 구해졌어요. 약수라고 하면은 이 썸이라고 하는 숫자에 뭐가 들어가면 그 소수예요? 이거는 아까 아이디어 만들었구나. 자기 자신보다 1만 더 크면 되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쓰면 되냐면 자기 자신보다 1 크면 돼요. 이 숫자랑 내가 더한 게 같으면 소수예요. 이것도 해보면은 false, true, true, false니까 맞습니다. 뭐 7 같은 것도 하나 이렇게 넣어볼까요? 7도 소수죠. 나옵니다. 이런 이제 함수가 구현이 되고 나면은 이런 거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숫자를 못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죠? 뭐라고 하고 있어요? 너무 커.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키워주면 되죠? 롱이라고 하셨죠? 맞아요, 맞아요. 롱 넣어야죠. 인트 중에 엄청 큰 거 넣어야 돼요. 롱 넣고, 뭐 나머지는 없을 것 같고. 롱에 L을 붙였었나? 이게 기억이. 불리네. 롱에. 못 들어가는군요. L이 너무 큰가 봐요. 좀 줄여봅시다. 요 큰 숫자를 넓혀주면 돼요. 롱도 있고 롱도 있고 한데 자바에는 없구나. 그 숫자가 커지려면은 그에 맞는 타입으로 좀 바꿔줘야 되겠고, 너무 큰 숫자다 그러면은 이제 특수한 그 코드로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은 범위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롱이 안 들어가네. 하여튼 이렇게 찾아볼 수 있네요. 마지막 숫자가 7이라고 해가지고 소수라는 보장은 아니네요. 이 7이라고 하는 거에 약수가 따로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숫자 따로 곱해지나 봐요. 만들어지나 봐요. 그런 식으로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 위쪽에 있었던 게 카운트였거든요. 1, 2, and 8. 이게 지금 10에서 뭐라 하라는 소리야 이게? 프라임 넘버 카운트. 10에서 1에서 이 안에서 소수 몇 개냐고. 그러면은 2, 3, 5, 7 해가지고 4개고 13까지 가면은 11이랑 13 더 붙어서 6개란 소리네요. 이거는 범위를 그래서 주는 코드네요. 보죠. 다 끝내죠. 1, 2, and count. 그 사이니까 일단은 이게 만들어져야 되니까 함수 만들 수 있죠.
static int count에다가 int 하나 넣으면 얘가 어떻게 하든간 리턴이 지금 돼야 돼요. 그래야 위저트에 담겨요. 리턴이 되면은 그게 n 사이에 소수를 다 빼면 되겠네요. 그럼 나는 1부터 n 사이에를 순회하는 거는 알고 있어요. 1부터 n까지 1씩 증가하면은 순회는 해요. 근데 여기서 그 프라임 넘버를 어떻게 뽑냐가 관건인데요. 프라임 넘버를 딱 뽑아가지고 카운트를 하면 되죠. 그러면은 int count 하나 넣고 내가 여기서 소수 판별을 해요. 그런 다음에 소수가 맞아. 그러면 카운트를 하나씩 올려주면은 카운트 리턴 값을 만들 수 있겠죠. 이런 코드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소수 판별하는 쪽이 핵심인데 얘가 사용하는 방식을 꼭 잘 기록을 머릿속에 이해를 잘 해주세요. 이즈 프라임 넘버는 약간 다르죠. 그러니까 위에 모습을 보면은 얘는 맞냐 틀리냐예요. 그러니까 1이든 2든 3이든 내가 직접 넣어줘야 되고 그것들을 넣었을 때 맞냐 틀리냐 이렇게 가는 느낌인데 얘는 다르죠. 얘는 내가 범위를 넣는 거라서 10 넣으면 1부터 10 중에서 그 안에서 알아서 판별이 돼서 그 판별을 또 세고 개수를 세고 나와야 되는 거라서 뭐 변수의 활용이라든지 반복문의 활용이라 이런 게 많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약간 다른데 메커니즘상으로는 많이 다른 거예요. 다른 함수다 라고 접근을 하시고 여기에 소수 판별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소수가 두 개의 조건이 있었어요. 1이 아니어야 되고 자기 자신과 1만 약수해야 되고. 근데 내가 지금 판별해야 되는 소수가 대상이 누구예요? 소문 안에서 n까지의 범위 중에 i잖아요. 그래서 i에 대해서 일일이 다 소수 판별을 해야 되죠. i에 대해서 1이 만약에 i가 1이야. 그러면은 소수가 아닌 거죠. 아니니까 카운트를 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은 카운트 그냥 안 하면 될 거고. 그러면 카운트 안 하는 걸 어떻게 표현하지? 그냥 둬볼까요? 두고. 그리고 그 다음 거는 i가 1이 아니 i 약수가 그러면은 i를 나눠야 되죠. 이거 1부터 나눠야 되는데 이렇게 가야 되는데 자 그게 그 막 또 고민 사실 많이 했어야 되는데 그냥 제가 또 해보면 k가 1부터 k를 i까지 순회해가지고 k가 돌아가는 약수예요. 그 중에서 만약에 i가 k로 나누었을 때 나눠 떨어져. 그럼 이거는 약수죠. 얘는 i의 약수예요. 얘 왜 구했더라 지금? 약수를 구해서 카운트 하려고 했죠. 근데 카운트를 하려면 그 더하기 뭐 하든가 개수 하든가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i의 약수는 k죠. 그 k를 뭐 더해가지고 여기 하나 썸 필요하겠네. 썸 하나 넣고 k를 더했대요. 요거를 다 돌리고 났더니 그 돌리면
예를 들어서 i가 지금 3이래요. 그러면 3이 들어와서 i가 3까지 돌리죠. 그럼 1부터 3까지 딱 해서 i의 약수가 1강 3이랑 있어요. 그리고 이걸 더하면은 4죠. 끝나서 만약에 끝난 결과가 썸이 이 i 썸이라고 하는 게 이제 i보다 1 더한 것이라면은 여기에 이제 소수가 된 것 같죠? 소수가 됐으니까 카운트 해주면 되죠, 이제. 이렇게 하면은 판별하고 카운트해서 카운트한 결과를 리턴한다. 이렇게 되나요? 한번 읽어보세요. 읽힙니까? 읽어보세요. 이 i 1일 때는 카운트를 하면 안 되는데 그걸 어떻게 표현하지? 1일 땐 그냥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냥 뭐 리턴 마이너스 1 같은 거 해주죠. 이상한 거. 그러니까 1 치고 그 다음 나머지 썸을 통해서 약수 구해서 구한 건데 이거 잘 될까요? 제가 한번 돌려볼게요. 얘 왜 스태틱이 아니야? 왜 이것만 쓰였대? 메스 셋. 돌려볼까요? 자, 리절트가 이제 4랑 6이랑 나와야 되는데 마이너스 1 나오고 있네요. 마이너스 1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럼 어딘지 딱 알잖아요. 어딘가 잘못된 거죠. 카운트가 나와야 되는데 마이너스 1이 나왔어요. 이상하다. 분명 내가 지금 넣은 값은 뭐예요? 10이랑 13 넣었죠. 그래서 n에 이제 10이 들어오는 경우를 놓고 한번 봐야 돼요. 어디서 잘못됐지? 돌려보셔야 돼요. 이 돌리는 거 상당히 까다로워졌잖아요. 올려드렸나요? 제가? 보는 거? 코드 과정 보기. 이거 어디다가 잘, 넣어 놓으세요. 그래서 자바 쪽에 가서, 나 지금 이거 안 돼. 해서 이만큼만 넣어도 될걸요? 메인도 넣어야 되나? 메인 있네. 안쪽에 넣어주기만 하면 되네. 요거 비주얼라이즈. 그랬더니 지금 이거 에러가 나는 건데 붙일 때 좀 알고 넣어야 되죠. 이게 n이라서 그래요. n은 없잖아요. 그래서 에러가 난 건데 요거 n 고쳐가지고 n이 예를 들어 지금 10이야. 10인 경우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면 리턴에서 뭐라고 하고 있네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서. 그래서 어거지로 소수 판별을 그 하나의 함수 안에서 제가 해본 건데 쉽지 않아요. 쉽지 않다는 게 결론이에요. 이거 하려면은 변수가 한 2개는 더 쓰여야 되고요. 3개까지도 써가지고 각각의 결과들을 따로 담은 다음에 해결을 하고 해야 돼요. 근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소수 판별하는 거를 하면 되죠? 소수 판별 대상이 i죠? 아래는 싹 지울게요, 일단. 이렇게 안 할 거예요. i가 소수인지 아닌지 알면 되네요. 우리는 함수가 이게 있어요. 이제 프라임 넘버. 이 함수가 뭐를 알려줘요? 여기에다가 넣으면은 기네, 아니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은 i가 돌아가면서 판별을 계속 해주겠네요. 따따따따라.
1부터 n까지, 1부터 내가 준 값까지. 이게 true면은 그게 소수겠네요. 만약에 이 결과가 true일 때 뭐 하면 돼요? 1씩 증가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하고 난 다음에 리턴으로 카운트를 올리면은 이제 리절트가 4랑 6이라고 하는 게 제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 기능적인 것에 대해서 기능이 한 함수에 너무 많은 게 못 들어가요. 판별하면서 뭐 세면서 카운트하면서 더하면서 이런 거 다 못해요. 그러니까 코드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죠. 내가 마음대로 여기 있는 거 갖다 쓰고 여기 있는 거 갖다 쓰고 이렇게 했다가 얘가 여기로 쓴 거 여기다 보내고 이런 느낌이 아니고 항상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기 때문에 코드가 좀 논리 정연해야 돼요. 근데 그런다는 소리는 기능이 그렇게 많이 없다는 소리예요. 없어야 돼요. 이게 차곡차곡 된다는 거는 그 하나하나의 요소들은 한 개의 기능 정도만 해야 된다 하면은 그게 논리 정연하게 돼요. 그래서 그 하나의 판에다가 다 짤 게 아니고 대신에 그래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런 방식을 이제 꼭 잘 기록을 해주세요. 메모를 꼭 해주셔야 돼요. 얘 기능이 다른 거예요. 요거는 개수를 세는 메서드를 내가 지금 쓰고자 하는 거고 범위에 대한 것이 있는 거죠. 범위에 대한 개수까지는 내가 세는 거를 포문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예요. 판별하는 거는 다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판별의 기능을 하나에다가 못 넣고 넣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함수로 만들어 놓고 나서 보니 얘를 그냥 갖다 쓰니까 그게 돼버리네요. 이제 함수끼리의 이 서로의 활용하는 건데 이 방식을 반드시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이 방식 자체는 알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모르는 방식은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A에 뭐 나와요? A 누르면은 저거 나오잖아요. 다른 함수 사용 나오잖아요. 이거 얘가 다른 함수예요. 얘랑 아래에 쓴 이 친구랑 똑같은 거 똑같은 거. 그럼 출력문을 쓰는 데 있어서 왜 그렇게 다른 함수를 썼냐는 거예요. 이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기능들이 다르고 훨씬 더 편해요. 이것처럼.